네, 용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조금 개념적인 정리를 하고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개념 또는 관점이 자기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상당히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용서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어느 정도 내가 조금은 확장되고 조금은 객관적이라 그럴까요? 다양한 측면을 이렇게 커버한다 그럴까요? 그런 어떤 개념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은 용서의 단계를 다음 단계를 이렇게 밟아가기가 훨씬 더 이제 쉬울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다른 시각들, 좀 더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정리를 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그 다음에 용서는 화해가 아니다라는 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용서의 마지막 단계가 화해라고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용서하면은 화해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결코 용서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상처를 우리가 받을 때 그냥 어쩌다가 지나가는 사람, 자주 만나는 사람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을 때는 뭐 화해할 일이 없으니까 문제가 없겠지만은 사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런 상처는 가족들 안에서나 가까운 사람들 안에서 훨씬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이 상처를 받고 나서 용서한다고 했을 때 화해를 해야 된다면은 화해 안 하고 싶어질 겁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또 상처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늘 열려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상처받고 또 용서하고 또 상처받고 용서하고. 그거는 사실은 예전에 뭐 농담삼아 하는 말이 있죠, 그죠? 때리는데 또 때리고 이러면 어때요? 그 정말 감당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용서한다고 했을 때 마치 반드시 화해해야 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은 용서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는데, 용서는 내 개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화해는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와 화해를 일단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용서는 하되 화해 안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의미냐 하면은 그 사람으로 인해서 누군가로 인해서 내가 상처받고 힘들었다면은 내 상처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그 사람의 한 행동, 그 사람의 한 내 상처가 되었던 말, 그 사람의 어떤 행위는 그 사람과는 달리 내가 내 안에서부터 내면적인 어떤 에너지를, 내면적인 어떤 과정을 거쳐서 거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 짐을 내려놓을 수는 있겠지만은 또 있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용서라고 말해요. 그런데 화해를 해가지고 관계를 회복하면은 또 상처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화해를 하지 않는 게 더 현명해요. 그런데 이러지 못할 상황들이 있죠, 그죠? 가족들 아니라면 어때요? 그게 안 돼요. 싫어도 봐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 안에 있는 상처가 용서되기 이전에, 아물기도 이전에 계속 상처가 이렇게 누적되는 경우가 많죠. 우리나라 가정에서 특히 이 코로나 상황에서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많이 듣게 됩니다. 예전에는 바깥을 이렇게 좀 돌 수도 있고, 또 상처 주는 그 사람을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활동하게 이렇게 좀 밀어낼 수도 있고 이런데, 두 사람이 같이 함께 있는 시간들이 더 많아지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 이 상처가 아물 수 있는 시간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 상처들이요, 크고 대단한 것에서부터 온다기보다요, 그런 거는 일생에서 몇 번 와요. 그런데 대부분은 소소한, 우리가 소확행이라는 말 쓰잖아요. 소소하고 그렇지만은 확실한 행복이라고 소확행을 쓰는데, 상처도 소확상이 있어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상처들이 있어요. 뭐냐 하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나를 불편하게 만들거나, 어떻게 보면 자존심을 건드리거나, 어떻게 보면 나에 대해서 내 존재를 갖다가 무시하거나, 아주 사소하고 자그마한 것들이 이렇게 치유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이 또 다가오고 또 다가오고 이러면은
이게 아무 시간도 없이 그러면 화해라는 것은 어때요? 생각조차도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가정에서 보면요, 가족들이 함께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따로 사는 경우가 많아요. 서로 떨어지는 거죠. 자꾸 따로 노는 거죠. 같이 어디 가자 하면 싫어 그냥. 왜 그럴까요? 화해하면은 같이 하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뭔가를 같이 이렇게 머물고 싶은데 화해하기 싫은 거죠. 그거는 뭐죠? 용서하기 싫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상처가 다 아물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용서를 말할 때는 화해를 염두에 두고 화해를 전제하고 우리가 용서한다는 개념과는 분리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용서는 화해가 아니다. 용서하는 것 따로 화해하는 것 따로다. 근데 우리가 이제 가족 안이기 때문에 가족 안에서는 화해라는 말이 없어도 늘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또 하나의 과제가 되겠죠. 그죠? 숙제가 될 거예요. 그런 거는 나중에 이제 용서 때 얘기하고 우리가 상처 때도 얘기하지만은 내가 아픈 거는요, 이런 것은 아프다는 걸 분명하게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것은 필요해요. 대부분의 가정 안에서는요, 약간 옆길로 가는데 대부분의 가정 안에서는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나 내가 하고 있는 어떤 행위, 말이나 이런 것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고 상대방에게 불편을 주고 마음을 어떤 힘들게 한다는 것을 대부분은 모르고 해요. 습관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몰라서 그냥 반복하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알려주는 것은 필요해요. 이거는 나한테 자그만 하더라도 상처가 되고 이거는 나한테 힘들게 만드는 무거움이 되는 고통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은 중요해요. 그래야 이 같이 살아가는 공존하는 이 가족들이 서로 오래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요 한 집에 살아도 마음으로는 멀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심리적인 이혼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외부 사람이든 내부 사람이든 일단 화해와 용서를 구분해서 용서를 바라볼 수 있는 관점, 이제